안녕하세요. 제35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판적 실제주의 과학관의 주요한 추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추법과 역행추론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비판적 실제주의 과학관의 설명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주의적 설명 모델 그러면은 포괄법칙에 따른 설명 모델을 생각하죠. 그게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따른 설명 모델입니다. 비판적 실제론에 따를 때는 좀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연구 지침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 법칙 모델이 가장 널리 알려진 모델이라면 비판적 실제론에 입각한 설명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따를 때 추론의 형식이 연역과 귀납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설명하는 설명항이 있고 피설명항이 있고 그때 주로 연역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비판적 실제론 모델은 가추와 역행 추론이 중심적인 추론 양식이기 때문에 설명 형식도 달라지겠습니다. 우선 복습 삼아서 포괄 법칙에 의한 설명 모델을 보면 설명항에 보편 법칙이 있고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어떤 촉발 요인이 있으면 사건이 발생한다. 그 사건이 피설명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떨어뜨린 물체는 모두 땅에 떨어진다. 이게 보편 법칙이라고 하면 한수라는 아이가 병을 들고 있습니다. 병이 땅에 닿을 때까지 막는 중단시킬 물체는 없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한수가 병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병은 땅에 떨어진다. 이것이 보편법칙, 전반적 조건, 촉발 요인, 그리고 사건, 피설명항, 이 구조죠. 이 모델에서 설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설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칙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만 얘기를 한 거죠. 연역 추론의 결과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논리적 구조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설명이 근거가 되는 법칙이 어떻게 도달했는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인과적 법칙, 인과적 기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포괄법칙과 비판적 실제주의에 입각한 설명을 비교해 본다면 우선 연역 추론 방법을 썼다 그랬는데 당연히 비판적 실제주의도 연역 추론 방법을 쓰겠죠. 그런데 비판적 실제주의 설명 모델은 가추와 역행 추론이 중심이 됩니다. 이건 이제 곧 살펴봅니다. 포괄법칙 설명 모델은 경험적 법칙과 특정 사건이 연계됨을 보여주는 것인데 비판적 실제주의에 기초한 설명 모델은 연구를 할 때 어떻게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연결되는가를 보여준다. 이게 차이점이다. 비판적 실제론 설명 모델은 사건을 발생시키는 인과기제, 그 구성 요소들의 성질에 대한 지식, 상이한 기제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작용하는지,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건과 그 과정이 어떤 사건의 산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할 때 쓰여진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6단계를 포함한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단계는 하나의 판형이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준수해야 할 판형이 아니고 하나의 안내 지침입니다. 가이드입니다. 6단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차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계에서는 좀 강조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구체에서 추상으로 갔다가 다시 구체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안내 지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화면과 같이 단계 6단계는 서술 단계, 분석적 분해 단계, 가추, 이론적 재서술의 단계, 역행 추론의 단계, 상이한 이론들과 추상화를 비교하는 단계, 그리고 다시 구체화와 맥락화 시키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서술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거죠. 대체로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서술하는데 일상의 개념으로 서술을 합니다. 이때 양적인 방법, 질적인 방법 모두 사용하여서 서술합니다. 2단계는 이렇게 복합적인 것, 서술한 것을 그 구성 요소들, 사건의 여러 측면, 여러 차원들을 구별하여서 분리시키거나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객체를 그것을 구성하는 상이한 구성 요소들 중에 서로 결합시킬 것은 결합시키고 또 배제할 것은 배제하는 과정이 분석적 분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추법입니다. 이건 이론적 재서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론에 따라서 서술한 바를 새로운 틀 속에서 서술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서술입니다. 가추는 객체의 구조들과 관계들에 관한 가설적인 개념적 틀과 이론에 입각하여 여러 구성 요소들, 측면들을 해석하고 재서술하는 과정입니다. 연구 대상을 새로운 사유의 맥락 속에 위치시키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원래의 생각보다 발전된 생각을 전개할 수 있고 여러 상이한 해석과 설명이 제시되고 비교되고 통합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역행 추론은 그 다음 단계로서 가추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 방법론적 전략을 사용합니다. 목표는 초점을 맞추기로 한 여러 구성 요소들과 측면들 각각을 놓고 X라는 사건이 어떻게 가능한가? X라는 사건이 X이려면 어떤 속성들이 존재해야 하는가? 어떤 인과기제들이 X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추와 역행추론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들과 추상화의 비교입니다. 역행추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서술하고 밝혀봤던 것을 그것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에 비추어서 비교해 보는 거죠. 상이한 이론들과 추상화들 사이에 비교를 통해서 가추와 역행추론을 사용하여 기술한 기제들, 구조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정교화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한 이론이 경쟁하는 다른 이론들과 달리 설명해야 할 것에 대한 필수적인 요건을 서술하고 설명력이 더 큰가 여부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상이한
필연적인 조건에 초점을 두어서 각 이론 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6단계 구체화와 맥락화입니다. 구체화와 맥락화는 상이한 구조들과 기제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죠. 기제가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상이한 수준의 다른 기제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기제들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보게 될 때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거고, 둘째, 구체적인 사건과 과정에 대한 설명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구조적인 조건과 우연적 상황을 구별해냅니다. 방금 얘기한 6단계의 연구 지침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로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스웨덴의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성차별적 노동시장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차별적 분절화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를 비판적 실제주의의 각도에서 연구 진행된 것을 파악해보는 그런 작업입니다. 우선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지식기업에서, 지식산업사회의 지식기업에서 남성 노동력과 여성 노동력 사이에 전통적 기업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관계, 또 다른 관계가 존재하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성차별적 분리의 기제가 존재하는지, 어떤 구조, 어떤 기제,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는지, 결과적으로 성차별적 노동시장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1단계, 아까 얘기했듯이 서술이죠. 현상에 대한 서술입니다. 현상에 대한 서술은 일상적 용어로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스웨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분업 현황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분석적 분해라고 했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분리라는 현상이 다수의 상상 가능한 인과적 요소로 분석적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현상은 항상 모호합니다. 연구자는 이 모호한 현상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 봅니다. 조금 전에 도표에서 봤듯이 젠더의 전형적인 행위 노선, 여성은 가족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남성은 직업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제시해 보고요. 이런 성에 따른 노동시장 분리 현상은 여기에 기여하는 협동적인 기제들 또는 이것을 막는 반작용적인 기제들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예컨대 성차별적 직무 분할이라든지 성차별적 사회화, 남성 중심의 직업 경력 조건 등이 작용하여 성차별적 노동시장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이 기제들은 특정한 맥락 속에서 함께 결합하여 작용을 하고 관찰 불가능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현상들은 다수의 인과기제들이 결합된 결과로 보고 어떤 인과기제들이 작용할까를 한번 또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죠. 이 기제들은 부분적으로는 가족 구조 속에 있을 것이다.
또 부분적으로는 노동하는 삶의 구조 속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본 다음에 이러한 기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발현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수준이라고 보고 특정한 상황 아래서 이러한 기제들이 작동하여서 성차별적으로 분리된 노동시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초래한 가능한 원인들을 찾고자 합니다. 3단계는 가추 이론적 재수술 단계입니다. 각 부분은 상이한 이론과 원인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각 부분에 대한 재서술이 수행됩니다. 이런 재서술을 통하여 가능한 기저적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 그럴듯한 설명 모델이 무엇일까를 논의합니다. 저자는 몇몇의 가능한 이론을 지적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비사회적 수준의 이론, 생물학적 이론은 기각하였습니다. 여기엔 어떤 사회적 수준의 힘이 작용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가족 내 상황일 수도 있고 노동 현장의 어떤 힘일 수도 있지만 여성, 남성 자체의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판적 실제주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저자는 연구의 대상이 위치한 층위, 사회적 층위에서 발현적인 힘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림, 아까 본 그림에서 보면 연구자는 말하자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여 나갔습니다. 성분리적 노동시장이 있고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기제가 있고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그림상 우리가 옆으로 있었고 그림 그리다 보면 현상이 있고 수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 심층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발생 기제가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생 기제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차별적 노동시장이 개방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러 기제에 의해서 작용할 거로 보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기제가 협동하거나 반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모든 기제가 똑같이 같은 정도의 힘을 가졌다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 상태에 이제 역행 추론을 하는 겁니다. 연구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현상은 만들어내는 과정을 준거로 할 때 가장 잘 설명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이한 사회 구조들 속의 무엇이 성차별적 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게 역행 추론이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개의 기본적인 발생 기제를 찾아내고 서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론들이 제시한 기본적인 발생 기조들을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발생 기제 중 일부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찾아내고 6단계에 들어서면 이러한 중요한 기제들이 구체적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자는 성차별적 분절 기제들이
지식 기업에서도 작용하는가? 라는 연구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기제들이 남성 권력이 없는 그런 기업과 같이 반작용적 기제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맥락. 남성 권력이 없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것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차별적인 것에 반작용적인 기제가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맥락 속에서도 성차별적 노동시장이 발생했다는 것을 찾아냈고요. 또 구조적 조건과 우연적 상황의 구분을 하기 위하여 발생 기제들에 관한 가설의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기제와 경험상 기제를 대비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이론에 따르면 이런 기제가 작동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실제로 나름 분석해 보니 그렇더라,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발견한 것은 성차별적 분리 기제가 작동한다. 또 반작용적 기제도 작동한다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론적 논증과 경험적 논증을 통해서 작용하는 기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비판적 실제론의 과학관의 설명 모델은 어떤 방식인가? 그리고 그 연구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거기에 따른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증주의에서의 이론의 이해, 비판적 실제론에서의 이론의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